안녕하세요. 묘묘타로의 묘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끝내 못다한 말이 있다고 하는 이 사람의 마음, 타로 카드를 통해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상대방의 심리 상태에 돌아보면서 이분이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정체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 후에는 여러분을 향해 어떤 마음 가지고 있는지 보면서 이분의 메시지 읽어볼 텐데요. 또 앞으로 이분이 어떤 모습 보여줄지, 또 여러분을 위한 조언 카드들은 무엇을 말해주는지 카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을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카드 뽑겠습니다.
제가 카드를 뽑을 때 눈에 들어왔던 카드나 끌리는 스톤이 있으시다면 그쪽을 바라봐 주시고요. 아직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하신 분들은 정지 버튼 누르신 다음에 천천히 카드들을 둘러보세요. 카드 번호는 랜덤입니다. 그럼 시간 5초 드릴게요. 카드 번호 오픈하겠습니다. 네, 1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분의 정체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분의 심리 상태, 또 어떤 마음인지 살펴볼게요. 네, 이분의 현재 상태 어떠한지 심리 상태를 읽어보면 일상적인 장면에서의 한 번의 실패, 어려움들을 맛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대표적인 흐름으로는 자기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했던 것,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목표, 여기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여겨지는데요. 특히 자기가 세상에게 뭔가 보여주고 싶은 게 있었대요. 근데 그게 마음처럼 잘 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자신에 대해 설명해주는 장면, 또 자기에 대해서 서술한 종이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걸 세상에 보여주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모습인데요. 이제 길거리에서 전단지 나눠주는 알바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제 그런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전단지를 잘 받아주지를 않아요. 지금 이분이 이제 그런 신경이다라고 해요. 자신을 설명하는 자료, 굉장히 공들이고 애써서 만들었다고 해요. 이제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제 애써서 보낸 나의 세월, 이게 적혀 있는 나 자신, 이제 그 종이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중요하게 받아주지 않는 거죠. 결정적으로 아예 눈여겨보지도 않아요. 받을까 말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배제시키고 배경 처리하는 상황. 이제 그래서 이분이 마음이 좀 다치셨을 거예요. 나는 이제까지 내가 혼자 이뤄온 게 굉장히 많은데 나 정말 힘들었는데 왜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을까. 겉으로 막 드러내지는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마음이 굉장히 많이 깨어졌다라고 하는데요. 아래 들어온 컵 5번 카드 보시면 아예 망한 건 아니라 좀 깨지긴 했지만 뒤에 이렇게 컵 2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그리고 뒤에 있는 2개의 컵도 사실 자세히 보면 컵의 모양, 종류가 달라요. 하나는 그냥 우리가 머그컵으로 쓰는 머그잔이고 또 오른쪽에는 이제 고블렛 잔으로 보이는 또 다른 모양의 잔이 있어요. 고블렛 잔은 원래 이렇게 포도주 위에서 사용하는 잔인데 실제로는 물컵으로 쓰이기도 하는 잔이거든요. 레스토랑 가면 뭔가 물잔으로도 이렇게 고블렛 잔 주는 곳도 있죠. 어쨌든 원래는 이 고블렛 잔은 포도주를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잔이지만 굉장히 다용도로 쓰이는 잔이에요. 이제 이렇게 이분은 이미 2가지 잔을 가지고 있어요. 이 2잔이 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 또 다른 가능성들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아예 잔이 다 깨져버린 상태는 아닌 거죠. 또 이 컵 말고도 뒤에 사실 보이지 않는 곳에 정말 보이지 않는 이분의 잠재력 안에는 훨씬 더 많은 컵들이 뒤에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현재 어느 정도 어려움을 겪었으면 내가 이걸 보강해서 더 열심히 해야 돼. 머릿속으로 이분도 충분히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마음이 참 춥고 어두워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왜냐면 머리로는 알아도 정말 현실이 좀 녹록치 않은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여겨져요. 마음이 어두워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점점 용기가 없어질 거고 그러다 보니까 더 작은 일에도 상처받게 되는데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건 아닐까? 특히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전단지,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는 이런 어려움, 현재 겪고 있다고 해요. 이분이 성인이시라면 취업이나 이직, 자기가 뭔가 속하고 싶은 집단이나 조직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아직 이분이 청소년이시라면 입시나 전공 이런 부분에 해당될 수 있어요. 현재 지금 이분이 있는 조직이나 상황에서는 좀 만족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나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 것 같다. 나는 떠나야 해. 이런 생각이 강해지고 있어요. 나이와 관계없이 이분은 이제 가족이나 친구같이 관계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건 이게 아닌데 나는 새로운 곳으로 떠나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다거나 혹은 지금 여기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 내가 뭔가 섞이지 못하고 아웃사이더다라는 느낌이 강해요. 그런데 또 문제는 이제 여러분이
이런 자신의 마음을 알아줄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남들에게 쉽게 말하지 못하고 특히 상대방에게도 말할 수 없지만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이 있긴 있다. 이 생각도 강해요. 아마 이분은 여러분에 대한 마음들 자세히 읽어봐야겠지만 아마 자신의 상황, 자신의 마음을 더 공감해주는 사람에게 더 끌릴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과거에 있었던 어떤 특정한 사람이 이미 나의 상황을 알고 있고 이 사람을 통해서 나는 힐링을 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도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1번 분들의 이 상대방은 아마 재회의 상대나 예전의 썸이었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요. 내가 지금 방황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누구보다도 너는 잘 알고 있지 않을까. 내가 뭔가 탁 까놓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너만큼 잘 아는 사람은 없었는데 이 생각도 하고 있을 텐데요. 이전의 연애랑 관련되어서 두 분 사이에 애정적으로 연결되지 않았던 관계일 수도 있어요. 지금 이분은 여러분을 이성적으로 그리워한다기보다는 나의 마음에 닿을 수 있는 사람, 내가 뭔가 풀리지 않는 이 복잡한 심경, 이걸 풀어낼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어도 과거에 접점이 닿았던 누군가, 그 사람에게는 말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요. 확실한 건 두 분이 마주하게 된다면 이분은 정말 할 말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이제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모를 텐데요. 여러분 만나면 자신이 얼마나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아픔이 있는지 너는 알고 있지 않아? 이러면서 눈물을 먼저 흘릴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을 향해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 또 여러분에게 못다한 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여러분을 향한 이분의 마음들 읽어보면서 이제 이분의 메시지 추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복잡한 상황, 하지만 그에 비해서 여러분의 상황은 정말 다르다고 생각한대요. 나는 이렇게 힘든데 이제 그래도 너는 이 모든 상황에 상관없이 잘 헤쳐나가는 것 같다. 오히려 너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좀 초연한 것 같아 라고 느끼고 있대요. 이런 이분의 생각을 읽어보면 두 분의 상황이 정말 비슷할 가능성도 있어요. 만약에 두 분이 정말 이성적인 텐션이 전혀 없었던 친구라면 너도 지금 힘든 상황이고 나도 지금 힘든 상황이야. 약간 이렇게 친구나 동료인 이미지도 있어요. 나는 진짜 힘든데 근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게 지내? 잘 지내? 너 잘 지내는 것 같아. 상황이 이런데도 너는 잘 지내는 거 보면 약간 성격 탓인가? 너는 원래 긍정적이어서 그런가? 이렇게 추운 날, 추운 상황에서도 사실 너도 만만치 않게 힘들 텐데 이 상황 안에서도 이렇게 막혀있는 상황에서도 너는 태양을 품고 있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증 가지고 있는데요. 재회나 예전의 썸 관계도 충분히 가능해요. 이제 그렇다면 상대방은 너는 진짜 나 없으면 힘들 줄 알았는데 너는 정말 잘 못 지내야 돼.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너 지금 상황이 딱 막 좋지는 않은 것 같아. 그런데 왜 잘 지내는 것 같지? 나름 디테일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에게 할 말이 있기 때문에 좀 관찰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좋은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자기 생각에는 여러분이 힘들어야 맞는데 근데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나? 내가 몰랐던 새로운 것이 있나? 그래서 잘 지내나? 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그래서 이분이 현재 여러분에게는 약간 텔레파시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내 생각에는 너 힘들 것 같은데 왜 멀쩡해 보이지? 라는 호기심. 동시에 나는 너의 그 비밀을 알고 싶어. 나는 지금은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데 사실 마음이 좀 힘들거든.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현재 여러분에게 주고 있는 텔레파시 메시지는 내 생각에는 너도 지금 상황에서는 힘들 것 같은데 왜 멀쩡해 보이는 것 같지? 이런 호기심, 또 그러면서 너의 비밀을 알고 싶어. 나는 지금 아무에게도 말할 순 없지만 사실 마음이 좀 힘들어 라고 하는데요. 두 분은 이전에 어떤 좋았던 기억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흥망성쇠, 여러분의 잠재력 가능성,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나름 이분은 마음속 안에서 파악이 되었다라고 생각한대요. 나름 가까이에서 관찰하면서 여러분 또 들여다보고 또 과거에 자기가 알고 있었던 여러분의 모습, 또 현재 여러분이 보여주시는 모습, 그걸 비교하고 있을 가능성 높은데요. 하지만 이분은 좀 자존심이 굉장히 강해서 내가 자존심이 너무 상해. 그래서 내가 입 밖으로는 절대 꺼내진 않을 거야 라고 해요. 여러분의 비법, 비결이 궁금한데 그걸 물어본다고 한다면 자기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유 있고 좀 초연한 자세, 어디서 나올 것인가? 예전에는 여러분을 보면서 아니야, 너는 좀 전전긍긍한 것도 많았고 발을 좀 동동 굴렸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내가 아는 1번은 그랬던 것 같은데 왜 요즘 바라보면 아닌 것 같지? 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카드들 봤을 때는 아직 이분이 좀 자존심을 굽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자꾸 훔쳐보기만 하고 바라볼 수는 있지만 하지만 고개를 숙여서 직접 다가오지는 않을 가능성 더 높은데요. 차라리 원하는 정보를 얻으려면 정말 여러분의 비법을 알고 싶어 한다면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눈을 마주치지 않고 귀를 기울이거나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와야 그래도 여러분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을 텐데 이분은 고개를 숙여버리면 자기가 지는 것 같이 느끼거든요. 근데 두 분은 사실 이기고 지는 관계는 이미 아닐 거예요. 근데 하지만 이분이 그걸 좀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여겨지고요. 그리고 이 메시지, 여러분의 비법이 궁금하다. 왜 너 멀쩡히 지내는 것 같지? 이런 메시지조차도 지금은 좀 보내기에는 쉽지 않은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럼 이분이 앞으로 어떤 행동 보여줄지 살펴보실게요. 두 분의 사건을 먼저 살펴보면 아마 상대방은 한동안 여러분 더 관찰할 것이다 라고 여겨져요. 일단 궁금증 자체를 참을 수가 없어요. 점점 오히려 더 많이 생각하게 되거든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고 심지어 여러분에게도 딱 처음부터 뭔가 꺼낼 수는 없지만 분명히 힘든 상황이 있고요. 이걸 타개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르겠는 거죠. 내가 만든 전단지를 세상 사람들이 잘 안 받아주는 것 같고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건 여러분 1번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왜 1번 분들은 이 상황이 여유롭지? 잘 해내는 것처럼 보이지? 특히 두 분의 관계가 예전에 연인이었다면 나왔으면 안 될 것 같았는데 1번은 근데 왜 멀쩡한 것 같지? 라는 마음 멈출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호기심, 궁금증은 자신에게 다시 돌아온다고 해요. 내가 왜 1번에게 관심을 거둘 수 없을까? 나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 1번은 그 비법, 방법, 어떻게 알게 된 걸까? 내가 이걸 알려면 자존심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깨달음이 있을 거예요. 또 그러면서 결국에는 1번이 참 장점이 많은 사람이야. 이렇게 깨닫게 된다고 해요. 하지만 한동안은 좀 자존심 내려놓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궁금증을 못 참고 여러분의 비밀, 캐내러 다가올 수도 있는데요. 둘만의 대화의 시간이나 테이블 앞에 마주하는 장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에도 분명히 이분은 자존심 자체를 완전히 다 내려놓진 않을 텐데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표정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사무적이지만 부드럽게 라는 의미인데요. 태도 자체는 부드럽게 하셔야 돼요. 무례하게 한다거나 감정적으로 대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면서 컨텐츠, 내용 자체는 너무 많이 알려주시면 안 되는 거죠. 철저하게 프로의식을 가지고 있는 상담사처럼 겉으로는 평안하고 여유롭고 친절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속으로는 진짜 내면을 드러내지 않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해요. 고객을 대하듯이. 여러분이 의사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상대방이 환자로 온 거예요. 환자가 처음 병원에 들어오면 이제 어디가 아팠는지 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이제 친절하게 묻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친절하게 상대방에게 대화를 이끌어가고 공감의 반응, 굉장히 아프셨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는 있지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개인사, 사생활 이런 걸 막 드러내진 않잖아요. 이제 의사 선생님이 본인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 것처럼요. 대화를 나누고 돌아서면 환자는 의사 선생님은 역시 친절하고 좋은 분이야. 하지만 의사 선생님의 개인적인 것은 알 수 없었어 라고 생각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이분도 대화를 나누고 돌아서면 역시 1번은 정말 친절한 사람이었어. 선한 사람이었어. 이렇게 생각은 할 거예요. 근데 뭔가 얻는 건 없어요. 철저하게 가면을 쓰는 태도 필요한데요. 결국 여러분도 이 대화의 장면에서는 상대방에게 누구나 해줄 수 있는 말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상대방이 더 궁금해지도록 공부 어떻게 해야지 잘할 수 있어요? 라고 물을 때 그냥 교과서로 공부해요. 이런 식으로요. 분명 이분은 한 번은 확실히 다가와서 여러분에게 뭔가 비결을 묻는 방식? 나는 감정에 끌려서 너에게 말하는 건 아니야. 난 정말 어떤 사실, 너의 비법 이런 게 알고 싶어 라고 말할 텐데요. 이게 자기 자존심이 아직 남아있어서 이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자존심을 지키면서 사무적이지만 친절한 태도 이렇게 유지하신다면 이 상대방이 좀 더 내가 자존심 꺾어야겠다 라고 결단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 될 거예요. 네, 그럼 이 관계를 놓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조언 카드 함께 보실게요. 네, 1번 분들을 위한 조언 카드로는 나는 최선을 다한다.
부정적인 것을 깨끗이 없애야 한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마음 안에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이 상대방을 향해서 부정적인 마음들이 남아있대요. 아마 리딩 들으시면서 이 상대방이 누군지 좀 감이 오셨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좀 짜증나는 마음, 동시에 얘가 너무 자존심이 세서 결국 나한테는 부탁 안 할걸? 나한테는 그런 대화 시작도 안 할걸? 이런 마음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 내가 나의 일을 진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야 상대방이 좀 더 자존심 내려놓고 너무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어. 너의 비결이 뭐야? 이렇게 물어볼 때까지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마지막 카드 보시면 두 분은 결국 다시 만나게 되는 관계예요.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두 분 모두에게 성장이 좀 필요한 시기라고 하는데요. 아직은 거리감이 확실히 있어요. 당장 몇 개월 안에 확 가까워지긴 어려울 텐데요. 두 분만의 별의 주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상대방이 먼저 나에게 다가올지 별을 아예 건너올지 아직은 이분도 자기 별이 강하거든요. 서로 좀 팽팽한 자존심 걸려있는 관계 이렇게 보이는 1번 분과 상대방 이 두 분의 자존심 싸움에서는 여러분이 꼭 승리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그때를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은 주어진 역할에서 더 최선을 다하시고 부정적인 생각을 덜어놓으시는 것 특히 더 필요한 것은 여유있고 친절한 미소 잃지 않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1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분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이제 이분의 심리 상태 또 어떤 마음인지 살펴볼게요. 네, 이분의 마음 상태를 먼저 살펴보면 심리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영향 주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재회를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 경우에는 2번 많이 뽑으셨을 텐데요. 대표적인 이분의 키워드는 내가 그때는 좀 많이 어렸었어. 이제 와서 돌아보니까 내가 너무 나만 생각했어 라고 하는데요. 상대방과 여러분은 비슷한 연령이시거나 혹은 두 분의 마음 전개가 좀 비슷한 흐름 가지셨을 거예요. 두 분의 케미가 그만큼 좋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마치 싸울 때는 아주 치열하게 서로 갈키고 핥히는 장면도 있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뜨거울 때는 둘이 잘 맞을 때 정말 잘 맞고 서로 없으면 안 되는 어찌 보면 너무 잘 맞는데 이제 그 케미가 딱 맞는 열쇠 자체가 자기 열쇠 구멍 찾는 게 쉽지 않은 것처럼 두 분만의 타이밍 딱 잡아내기 쉽지 않았을 수 있어요. 서로 두 분은 이제 기찻길이 있어서 양쪽 레일에 서 계신 상황이 아닐까라고도 여겨지는데요. 서로의 마음, 또 위치 거의 비슷하고 또 일치하는 점 많고 잘 맞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가고자 하는 방향성도 같고요. 하지만 은연중에 두 분이 기싸움 하게 되는 관계 굳이 이렇게 두 분이 서로 자존심 세울 일까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좀 아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분의 마음 들여다보면 겉으로는 또 그렇지 않다고 해도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지금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기도 한데 본인 상황도 좀 답답하다고 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 특히 여러분이 충분히 알고 계시다. 내 상황 너도 아마 알고 있지? 특정한 몇몇 사람들만 분명히 알 수 있는 이분의 아픔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이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분에게 와서 너는 지금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야.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해결할 수 없는 뭔가가 있다라고 해요. 그걸 여러분이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계속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가족과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오랫동안 가져온 실타래 같은 일들, 뭔가 풀리지 않고 해결되지 않은 뭔가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해요. 일단 겉으로 보이는 이분 마음에도 보면 아래에 이제 월드카드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편안하고 고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분의 마음, 세계관 자체가 별처럼 독립된 요소가 있어요. 검게 표현되어 있는 별, 또 별 안에 호수가 펼쳐져 있는데 이 호수는 평온하게 유지되는 호수라기보다는 물이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산인지 호수인지 또 별 안에는 밤과 낮이 존재하지 않고 밤만 존재하고 있어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성향 자체가 다른 사람들보다 분명히 어두운 면이 확실히 있을 텐데요.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사람들에게 쉽게 말하지 못하고 겉으로 보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 것이 있다. 하지만 과거의 실패 경험, 뭔가 해결되지 않은 응어리 가슴에 무겁게 안고 산다고 해요.
이미 이분은 이 특정한 문제, 자기 풀리지 않은 문제만 생각하면 얼굴이 찌그러지고 방법도 잘 모르는 상태다라고 여겨지고요. 이번 뽑으신 분들의 이 상대방, 이분은 여러분과의 자존심 싸움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과도 기싸움 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안에 있는 해결되지 않은 응어리들 때문에 갈등이 자꾸 생기고 사람들에게도 좀 더 예민하게 대하는 상황인데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분에게 너 좀 오늘 피곤해 보인다 라고 흘리듯이 말하면 보통은 내가 피곤해 보인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말 텐데 이분은 내가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이미지를 보여줬나? 내가 오늘 패션 신경 안 쓴 것처럼 보이나? 내가 오늘 그렇게 대충 나온 것 같나? 나 놀려가는 거야? 뭐 이렇게 고슴도치처럼 좀 뾰족뾰족한 상태예요. 이분의 심리 상태는 생각보다 사실 날 것으로 많이 들여다보여요. 굉장히 복잡한 상황인데 딱히 누군가한테 이야기할 수 없고 몇몇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 알아달라는 건지 날 무시하게 지나가달라는 건지 알 수 없어요. 굉장히 예민해져 있거든요. 이렇게 여러분이랑 좀 가까이 존재하는 사람이어서 잘 들여다보이는 경우일 수도 있어요. 혹은 여러분이 이분의 마음 상태를 거의 훤히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 나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여겨지는데요. 이분이 어떤 말을 하지 못한 것인지,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말 하고 싶은지 카드를 이제 보시겠지만 어느 정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예상이 되시는 인물이래요. 이제 그만큼 앞으로 이분과는 결국은 대화를 나누게 될 가능성 매우 높겠다라고 여겨지고요. 이분이 참아하지 못한 이 말들, 이것도 이미 이분은 굉장한 고민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면 결국에 이분은 말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제 그럼 구체적으로 이 예민해진 이분이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마음 가지고 있는지 또 못다한 말은 무엇인지 살펴볼게요. 네, 먼저 여러분을 향한 이분의 마음을 돌아보면 이분은 한때 여러분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었고 여러분을 뛰어넘고 싶었던 마음이 강했던 것으로 여겨져요. 하지만 지금 와서 돌아보니 그게 되게 무의미했었고 결국은 네가 이길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마음도 보여지는데요. 전반적으로 이분은 주도적인 성향도 강할 거예요. 내가 해야 되고 또 특히 내가 직접 해야 되는 이제 이런 면들이 있어요. 시간의 차원에서도 자기가 원하는 시간, 또 자기가 원하는 주기 이런 것들이 강한 분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다 이길 수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시간이 지나서 보니 결국은 여러분이 이기게 되었다라고 해요. 원래는 승부욕도 강하게 있었을 거예요. 처음 보였던 부분처럼 두 분 사이에 기싸움도 있었을 수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두 분 사이에 이기는 사람 나다. 본인이 확실히 이끌고 가야 되고 내가 원하는 거 딱 정해놔야지 속 시원한 분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밀고 나가려고 할 때 여러분이 처음에 아마 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아? 라고 여러분이 말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그게 여러분의 생각이 굉장히 논리적이어서 사실 이분의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객관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이분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두 분이 굉장히 비슷하고 공통점도 많을 거예요. 나이나 가치관, 방향, 주관적인 성격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성관계라고 한다면 정말 잘 맞았을 거고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소울메이트 느낌도 강해요. 이성관계가 아니라 우정이라고 했을 때는 정말 찐 우정, 베프 정도 갈 수 있는 느낌도 있어요. 이렇게 두 분의 성향 자체가 굉장히 비슷하다 보니까 은연중에 경쟁의식이 있었을 수 있어요. 굳이 누가 누구를 이기려는 그런 차원까지 가지 않더라도 누구의 의견이 좀 더 현명한지 내가 보지 못했던 부작용, 새로운 시각들이 상대방에 의해 나온다든지 어떤 결정적인 부분에서의 주도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대방이 여러분의 부족을 채워줬고 또 상대방도 여러분의 부족을 채워줬다고 해요. 두 분 사이에서 굉장히 이렇게 비등비등 비슷비슷한 관계라고 여겨지는데요. 이제 그럴 때는 두 분의 자세가 사실 참 중요해요. 내가 중요한 만큼 상대방도 중요하고 또 상대방도 존중받아야 된다. 이런 감정들. 하지만 이 상대방은 그 부분에 있어서 마음이 넓지 못했다. 그걸 이제 깨달았다고 하는데요. 내가 은연중에 너한테 좀 이기려고 했나 봐. 내가 옳다는 걸 꼭 증명했어야 됐나 봐. 내가 사실 그때는 마음이 좀 좁았고 자랐어. 내가 너무 소심했어. 돌아보니까 나 되게 찌질했다. 그게 뭐라고 내가 그렇게 너한테 증명했어야 했을까? 내가 그때 약간 자존심 상해서 빈정상했나 봐. 사실 이분은 여러분에게 할 말은 정말 많을 텐데요. 문제는 이분이 실제로 가슴 안에 이렇게 많은 말을 담고 있을지언정 실제로 입 밖으로 꺼내기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아직 한동안은 자존심이 좀 강한 시기거든요.
겉과 속이 좀 왔다 갔다 해요. 내가 지금 와서 말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달라질 수 있을까? 그리고 사실 결정적으로 나는 말을 잘 못할 것 같아. 또 이렇게까지 말하면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닌가? 또 심지어 말한다 한들 이번분들이 받아줄까? 이런 많은 고민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고민들이 있기 때문에 두 분은 사실 좀 더 가까이 몸은 닿을 수 있어요. 상대방이 오히려 용건을 가지고 접근한다거나 뭔가 공식적으로 접근하는 건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속으로는 점점 타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마 이분이 생각하는 것은 내가 이제는 자존심 버리고 너한테 진짜 다 털어놓고 싶다. 일단 털어만 놓을 수 있으면 난 좀 후련해질 것 같아. 내가 지금 해결되지 않는 뭔가가 있어. 근데 너는 이미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요. 이분의 입장에서 사실 가장 좋은 케이스는 여러분이 먼저 다가오는 것, 자연스럽게 말을 걸어주는 거래요. 근데 그건 좀 적절치 않겠다라고 여겨지고요. 궁금하고 좀 답답하시더라도 여러분 입장에서는 좀 더 기다리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럼 이분이 앞으로 어떤 행동 보여줄지 두 분의 미래 관점 카드들 살펴볼게요. 네, 상대방의 미래 행동들을 살펴보면 프렌들리네스 레벨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흐름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강렬한 카드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번 분들은 이 상대방과 완전한 새로운 관계, 또 그 이후에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향할 가능성 아주 높아요. 하지만 그 전에 결정적으로 한 번의 어려움 극복해야 되겠다라고 여겨지는데요. 두 분의 결론이 아주 강한 가능성으로 수렴하는 만큼 두 분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 그 어려움, 장벽도 사실 엄청나게 높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건 아마 두 분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이라고 여겨지는데요. 두 분이 앞으로 한번 확 가까워지고 그 이후에 새로움을 창조할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상황, 두 분은 한 장소에서 함께 있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서로 각자 다른 색의 단풍들을 이렇게 키워온 나무들이기 때문에 이 나무가 서로 오래 자라올 동안 막상 가까이 있어도 가까이 있는지 몰랐을 거예요. 각자의 삶을 사는 것처럼 여겨지는 세월들, 그 시간들 이후에 두 분은 결국 만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걸 예상하지 못했을 수 있어요. 예상하지 못한 시점, 그냥 각자의 시간에서 나는 이제 단풍에 물을 들여야겠어 라고 생각한 시점, 이제 그때가 되어서야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게 되고 또 만나게 될 수 있는데요. 이제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노란색, 또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건 빨간색, 이렇게 색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마주하는 순간 당황할 수 있고, 또 나는 내 의지대로 세상에 노란색을 보여줘야 되는데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빨간색 때문에 오히려 불편한 사이가 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요. 우연히 마주쳤는데 민망한 장면일 수 있다라고도 여겨지는데요. 내가 여기서 만날 줄 알았다면 좀 돌아갈 걸, 피해갈 걸, 이런 마음도 서로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불편함을 깨닫는 순간에는 이미 늦은 거죠. 가지가 이미 다 피었기 때문에 결국 뿌리에서부터도 두 분은 마주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요. 함께 있을 때 이렇게 새로운 색을 창조해낼 가능성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각자 가지고 있는 자기 가지 조금씩은 양보해 주어야 그 아름다운 색이 새롭게 펼쳐지고 그 색이 이제까지 세상이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창조로 피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때 두 분이 서로 얼마나 화합하고 얼마나 양보하는가, 여러분도 한 걸음 뒤로 물러서야 되는 시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나치게 내 생각만 고집하지는 않기, 그건 상대방도 필요해요. 두 분 사이에 이렇게 아름다운 커튼, 휘장이 펼쳐지려면 이 두 나무가 서로 균형 감각을 유지해야 되는 것, 다시 마주하게 되는 장면에서는 서로에 대한 예의, 또 지켜야 되는 약속들 중요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럼 이 관계를 놓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조언 카드 보실게요. 네, 이번 분들에게 들어온 조언 카드 보시면 다시 마주하게 되는 시점, 예상보다 빠를 수도 있고 정말 의외의 장면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부터 마음의 준비 꼭 필요하다라고 여겨져요. 아직 상대방은 자존심도 좀 있고 갈팡질팡하기도 할 거예요. 여러분이 말을 먼저 오히려 걸어주길 바랄 거고, 또 여러분의 나무까지 확 치워서 자기가 혼자 빛나기를 바라고 있는 아직도 철들지 못한 면이 있어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좀 쉽게 여러분이 들어와 주기를 바라는 면도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들어온 조언 카드가 나는 선한 일을 한다. 과정이 힘들 수 있다. 하지만 가장 선한 것도 꼭 해야 한다고 해요.
상대방에게 무조건 양보해주는 거. 이게 그렇다고 절대적인 선한 방법은 아닐 거예요. 이분은 근데 끝이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새로운 장면들 펼쳐질 가능성 분명히 있거든요. 이 과정 자체가 여러분에게는 성장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될 것이다 라고 해요. 나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도 또 아이 같은 면이 있어서 사람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벽차는 기억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 안에 가장 중요한 핵심, 가장 절대적인 가치를 잃지 않는 것, 그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면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런 자세가 중요하다고 해요. 두 분은 정말 자존심도 좀 강하고 세력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작은 건 양보하셔야 될 수 있는데 하지만 그 양보의 정도, 어디까지 받아줘야 되나? 나무가 균형을 잡고 이렇게 서 있으려면 오른쪽 왼쪽 흔들리지 않고 중심 잘 잡아야 될 거예요. 나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아이 같은 면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또 누구나 벽차는 기억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 안에 가장 중요한 핵심, 가장 절대적인 가치들, 이걸 잃지 않고 그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 목표를 향해 가는 길들은 다 어쨌든 과정의 하나이다.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해요. 두 분은 다 자존심도 굉장히 강하고 두 분이 가지고 있는 세력, 권세 만만치 않아요. 작은 건 또 양보하셔야 될 수도 있지만 양보의 정도, 그건 또 어디까지 받아줘야 되나. 나무가 균형을 잡고 서 있으려면 오른쪽 왼쪽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앞으로 살면서 겪는 모든 사건들, 나를 더 나답게 내가 성장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지금부터도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특히 이번 분들은 이 사람과 다시 한번 엮이고 부딪히고 또 치열하게 서로 자존심 대결 펼쳐질 수 있어요. 상대방에게 무조건 져줄 것도 아니고 또 여러분이 무조건 이기려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두 분 사이의 정도를 지키는 것, 그러면서 그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성장해 가는 것이다. 이런 마음가짐 꼭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이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상대방의 심리 상태, 또 어떤 마음인지 살펴보면서 이분의 정체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3번 분들에게 끝내 못다한 말이 있는 이분. 이분의 정체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의 특징이 보여져요. 첫 번째 특징은 여러분을 좀 가까이에서 지켜봤다라는 느낌이 강하고요. 지금 카드를 뽑은 시점에서도 여러분과 나름 가깝다. 이분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요. 멀리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지금도 이미 여러분과 좀 일상적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가능성, 또 혹은 손만 뻗으면 연락이 닿을 수 있는 두 분 사이의 연락처는 이미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두 번째 특징으로는 두 분은 이전에 애정관계로 얽힌 적 없는 편으로 보여져요. 오히려 좀 너무 동성처럼 느껴질 정도로 이제까지는 굉장히 선을 잘 그어오신 부분들, 두 분 다 예의를 좀 지키기도 하고 우린 절대 그런 사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주변 인물이 아닐까라고도 여겨지는데요. 아직도 이분의 이성, 이분의 머릿속에서는 계속 우린 그런 사이가 아니야. 철벽 긋고 계세요. 이분의 철벽은 그런데 자기가 세우고 싶어서 세운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높게 세우고 있는 철벽이 있대요. 그래서 다가가지 못하는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분의 마음 안에서는 3번은 나에게 절대 눈길도 안 줄 거야. 내가 지금 연락한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은 용건이 뭐야? 라고 물어볼 거고, 두 번째로는 용건이 없이는 연락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괜히 이상하게 의심할 거야. 그러면 오히려 다음에 더 민망해질 것 같다. 이렇게 좀 겁먹고 있는 그런 상태로 여겨지는데요. 두 가지 앞서 말씀드렸던 특징들을 돌아보면 아마 3번 분들에게 못다한 말이 있는 이 사람, 이분의 상태는 뭔가 다 하지 못한 말, 뭔가 끝맺음을 못한 말이라기보다는 아예 운을 띄우지 못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여져요. 아마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호감을 가지고 있지만 막상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여겨지는데요. 그런데 이분은 지금 일상생활이 잘 안 될 정도로 여러분에 대한 생각이 점점 더 깊어진다고 해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할 말이 있는데 이제 그 말의 시작도 못했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생각과 환상,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이제 그러면서도 설레임을 넘어서서 이제는 점점 두려움, 커지기 시작한다는 면이 있어요. 할 말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사람을 아예 한 번만 보고 멀어지는 사람이라면
어차피 말도 점점 잊어버려요. 예를 들어서 길을 걸어가다가 여러분이 횡단보도를 만나게 되고 초록불을 기다리면서 서 계신 거예요. 신호를 기다리면서 앞을 보고 있는데 우연히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옷에 뭐가 묻은 거예요. 저기 옷에 뭐 묻었어요.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데 갑자기 신호가 딱 바뀌면서 앞 사람이 이렇게 휙 먼저 걸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걸려고 해도 확 이미 멀어지고 나니까 또 원래 아는 사람도 아니고 다시 만날 가능성도 없죠. 그래서 그 사람이 저렇게 멀리 걸어가고 나면 그냥 말해주려고 했는데 그냥 가네? 이렇게 생각하고 잊어버리잖아요. 그런 경험은 일상적으로도 굉장히 많은데 쉽게 기억에 남지는 않아요. 그냥 그 사람한테 옷에 뭐 묻었다고 말해줄걸. 이렇게 막 사무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내가 그렇게 못한 말이 있어. 이렇게까지 생각하진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이랑 계속 마주친다 그러면 이제 그게 계속 생각나고 저 사람의 등에 뭐 묻은 거 말해줘야 되는데 또 말 못해줬네? 또 휙 지나가네? 계속 미련이 남게 돼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생각이 날 거고 말을 못 해버리고 지나가 버린 그 상황 다음에는 계속 생각나서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없게 될 거예요. 이렇게 3번 분들에게 못다한 말이 있는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아예 처음에 운도 띄우지 못한 상태로 계속 주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여겨지는데요. 그러면서 여러분에 대한 생각이 너무 커져서 일상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점점 마음을 포기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이 먼저 눈치채고 이분에게 다가와주지 않는 한 이분 안에 있는 마음의 불씨는 점점 힘을 잃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 정체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지만 너무 일상적으로 자주 부딪히게 될 수 있고 만남이 어느 정도 주기적으로 있어서 여러분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일 가능성, 하지만 이제까지는 이성적인 관계로 맺어진 적이 없는 장벽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분은 할 말이 있다고 하더라도 막상 띄우기에는 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럼 이분이 구체적으로 여러분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 또 못다한 말, 아마 시작도 못한 말일 텐데요. 이 말을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상대방이 여러분을 놓고 가지고 있는 마음들 둘러보면 이렇게 뒷모습, 또 객관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지만 좀 가까이에서 여러분을 지켜보는 모습이 강해요. 또 여러분이 상대방을 잘 봐주지 않는 것 같다라는 점 살펴보면 여러분이 아마 시선이 현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미래를 향해 가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도 여겨지는데요. 동전의 시종, 또 나무 시종, 이 두 카드들, 그리고 시종의 시작점에 칼 2번이 들어왔어요. 상대방이 여러분을 놓고 봤을 때는 3번은 요즘 미래에 대한 생각 좀 꽂혀 있는 것 같다라고 해요. 특히 여러분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실 수 있고 그게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지 않을까? 고민도 많은 상태라고 이분이 관찰하고 있는데요. 상대방이 여러분을 보면서 이렇게까지 생각한다는 걸 생각해보면 아마 정말 가까이에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분은 여러분을 보면서 뭔가 나쁜 마음을 먹는다거나 좀 흑심을 품는 것 같다라고 여겨지진 않는데요. 이분은 여러분에게 텔레파시를 보내고 있는데 3번 너는 지금 어떤 갈등 상황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쉽게 다른 사람에게는 털어놓지 못하는 너만의 어려움이 있나 보다. 하지만 너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너의 진짜 매력은 네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했을 때, 정말 너다운 선택을 내렸을 때, 그때 보여주는 반짝이는 눈인데 네가 자꾸 눈을 감는구나 라고 해요. 눈을 떴을 때 가장 예쁜 3번. 나는 너를 먼저 위로해주고 싶고 너를 먼저 응원해주고 싶다 라고 해요. 상대방은 여러분을 두고 참 선한 마음, 착한 마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져요. 두 분은 이미 사이가 좀 익숙한 관계여서 서로 뭔가 평생의 사랑이다. 이렇게 딱 결정짓기는 좀 애매한 사이다 라고 이분은 인정하고 있는데요. 이분의 마음에서도 우리가 뭐 어떤 특별한 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그 정도는 나도 너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하지만 나는 인간적으로 너에게 정말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확신하고 있대요. 특히 이분은 여러분의 외모나 어떤 외적인 조건을 놓고 여러분을 좀 재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이분은 여러분의 성향이나 인성 이런 부분을 높게 사고 있어요. 이분은 여러분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건 확실한데요. 하지만 그게 그렇게 조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온전히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의 마음에서는 아마 3번을 알게 되면 세상 어느 누구도 호감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을 놓고도 이성적인 호감 가지고 있는 건 확실해요. 하지만 상대방은 지금 여러분이 연애보다는 다른 뭔가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걸 본인이 알고 있대요.
또 그걸 자기가 지지해주고 응원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서로가 지금 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고 또 미래를 이렇게 멋지게 풀어나가려면 자기 감정을 앞서서 표현하는 것보다는 이제 각자의 일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라는 성숙한 마음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그래서 이분은 막상 여러분에게 하지 못한 말, 앞과 뒤가 좀 달라요. 겉으로 보이는 멘트에서는 우리 열심히 하자. 나도 내일 열심히 하고 너도 내일 열심히 하고 끝. 담백하게 맺을 수 있지만 그 뒤에는 이분의 무의식 안에 나는 정말 너를 확 잡아 끌고 싶어. 너의 매력은 충분해. 하지만 나의 매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 우리는 아직 확정된 사이는 아니야. 내가 지금 너를 당기자니 나는 아직은 불안해. 내가 아직 용기가 없거든. 이런 마음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분이 앞으로 어떤 행동 보여줄지 미래 카드 살펴볼게요. 네, 미래의 관점에서 뽑아본 3번 분들 카드 보시면 먼저 깨달음, 그리고 환상을 넘어서 이런 카드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칼의 시종 카드까지 이렇게 생각해보면 아마 상대방보다는 여러분이 결단을 내리게 되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상대방은 확실히 아직 용기가 없어요. 그리고 약간 뚝딱뚝딱 뭘 해도 좀 어색하고 이제 불편한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호감들 제대로 확실히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여겨지는데요. 이분이 연애를 제대로 해보지 않은 모쏠일 가능성도 있어요. 모쏠이 아니라고 해도 이제 이분은 이번 연애에서는 뭔가 시작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해볼 경험, 자신감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이전에는 이분이 연애를 했다고 해도 주도적으로 본인이 당겨서 연애를 해봤다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끌려가는 데 익숙한 사람이 아닐까라고도 여겨지는데요. 혹은 두 분 사이가 너무 익숙한 사이여서 뭔가 확실히 이성적인 텐션을 끌어내기에는 좀 나쁘끄럽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여러분이 먼저 이분을 알아보게 될 것이다. 베일 너머에 커튼 너머로 숨겨져 있는 상대방 여러분이 보시게 된다고 해요. 아마 이분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그런 선한 눈빛 때문에 아마 못 알아볼 수는 없겠구나 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뒤에 나온 여사제의 카드 때문에 선택은 정말 여러분의 몫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여사제 카드는 대표적으로 좀 양극단의 갈등, 치명적인 양쪽의 매력 이런 것들을 말해주는데요. 상대방은 지금 정말 양극단의 고민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한쪽 마음에서는 이번 기회에 정말 도장을 딱 찍고 둘이 본격적으로 관계를 발전해보고 싶다. 자기 주도로 이끌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해요. 또 한쪽 극단에서는 그냥 각자 일 열심히 하면서 서로에게 더 많은 가능성을 지켜보고 이성적인 감정들을 좀 자제했으면 어떨까 이런 고민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은 아마 어떤 이 양쪽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자기가 끌고 간다기보다는 여러분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시소의 중심처럼 같은 자리에 그대로 서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그때 여러분이 이걸 알아보게 되고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해요. 아까 제가 횡단보도 이야기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상대방이 이제까지 바라본 3번 분들, 여러분들의 모습은 횡단보도에서 먼저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은 계속 여러분의 뒤에서 뒷모습만 바라봐 왔는데요. 이제 이분은 여러분의 횡단보도의 건너편에 서 있게 된다라고 해요. 똑같은 방향인 것 같은데 여러분이 알아보게 되는데요. 횡단보도에서 초록불이 켜지면 사람들은 각자의 길을 가느라고 양쪽에서 이렇게 건너오게 돼요. 근데 이분은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여러분을 바라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선을 느끼게 되는데요. 본능적으로 여러분은 이 사람이구나. 나한테 할 말이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나한테 용건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이분은 아니라고 할 거예요. 그냥 우연히 눈이 마주친 거라고 하겠죠. 오히려 이럴 때는 여러분이 이분에게 질문을 한다기보다는 우리 진지하게 이야기 좀 하자. 이렇게 대화의 장면으로 들어오면 자리를 옮겨서 이야기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결정적으로 두 분은 감정을 더 키워가면서 좋은 관계로 발전될 가능성 아주 높은데요. 네, 하지만 이런 이분이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각자의 이슈들, 삶의 문제들, 목표들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게 먼저고 그래야 상대방의 마음이 좀 더 편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의 대화의 장면이 시작된다 하더라도 뭔가 관계를 급진전시키기보다는 조금 더 천천히 여유를 갖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여겨지는데요. 이 관계를 놓고 3번 분들에게 필요한 조언 카드 함께 볼게요. 네,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조언 카드에는 나는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열정과 목적이라는 카드가 들어왔어요.
지금 여러분은 정말 상대방 생각만큼 여러분 삶에서 중요한 시기 보내고 계신 것 같아요. 이분은 여러분을 보면서 열정, 목적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지금은 자기가 개입해서 그걸 깨고 싶지는 않다고 해요. 여러분 마음에서는 아니 그냥 나한테 호감이 있으면 당당하게 그냥 와서 얘기하지 언제까지 이렇게 가만히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조차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된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새로운 해결책, 새로운 시작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라는 카드가 들어왔어요. 상대방은 정말 여러분에게 따뜻한 애정, 응원을 가지고 있어요. 또 여러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이 흔들려서 실패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3번 분들은 분명히 나를 향해 좋은 마음 가지고 있는 이 사람, 지금 나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주고 있을 것이고 응원해주고 있다. 이런 마음 꼭 가지시고요. 이 사람이 직접 말하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조만간 이분의 마음 알아채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그때 여러분도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다는 표현을 하시고 나도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서히 알아보고 각자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만나가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럼 3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4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분의 정체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분의 심리 상태 또 어떤 마음인지 살펴볼게요. 네, 4번 분들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는 이 사람. 네, 이분의 마음에는 가장 먼저 칼의 여왕, 또 칼 8번 들어왔어요. 두 분 사이에 이렇게 추운 겨울이 있었다라는 흐름. 이제 그리고 두 분은 서로의 관계를 이미 묶어놓은 상태. 좀 객관화된 부분이 있다라고 여겨져요. 하지만 상대방은 여러분과 끈끈한 사이가 아니었을까. 두 분 사이에 확실한 연결고리도 보여져요. 짧은 시간 만났던 관계였을 수는 있지만 하지만 두 분의 관계는 시간이 중요한 요소는 아닐 것이다. 이런 포인트들도 들어오는데요. 짧은 시간이었다고 해도 두 분의 교감과 열정, 다른 어떤 관계 못지 않았을 것이고요. 서로의 인생에 있어서도 강한 발자국 남겼을 거예요. 이렇게 칼의 8번 카드 보시면 지금은 이분이 여러분과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둘의 물리적인, 심리적인, 객관적인 거리 이렇게 멀 수 있어요. 하지만 이분의 삶에 지나간 과거들, 묶여져 있는 칼들 중에서도 여러분은 돋보이는 존재, 이제 그건 거꾸로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이분의 마음에는 나는 나의 과거를 놓고 봤을 때 지금 나는 과거를 묶어놓고 있지만 그 중에서 너는 달라. 그때도 달랐고 지금도 다르지. 앞으로도 너 같은 사람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대요. 지금 거꾸로 자기 자신이 이렇게 안에 묶여 있는데 여러분이 떨어져 나와 있는 상태로도 가능해요. 나는 여기에 이렇게 묶여 있어. 너는 이렇게 멀리서 보고만 있지. 하지만 너는 나를 다른 사람과는 좀 다르게 인식할 거고 너는 다른 사람과 다르게 나를 기억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 라고 해요. 이 카드는 이분의 정체를 드러낸다기보다는 서로의 마음에서 서로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두 분의 마음에서 서로가 어떻게 각인되어 있는지 정체성에 관한 카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칼들이 색이 다를 뿐 길이는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시간이 중요한 요소는 아니에요. 두 분이 얼마나 오랫동안 함께 했는지는 관계가 없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두 분이 서로의 존재 자체로 다른 사람과는 다르다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이분은 나는 정말 너로 인해서 세상의 새로움들 많이 알게 되었어. 그건 너도 그렇지 않냐? 라고 생각하고 있대요. 서로가 인생에서 마주하기 전과 또 마주한 이후에 달라진 시각, 세상을 바라보는 눈빛 자체도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분은 이제야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하기 시작했고 과거에는 여러분을 다른 칼과 똑같은 칼, 다른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그저 스쳐 지나갔던 인연 이렇게 생각했던 점도 있대요. 나는 내가 잘 알고 있어. 이분은 자존심도 강해요. 썸이었던 진짜 연애였던 이분은 이렇게 자존심이 강해서 여러분을 내려다보는 인식도 크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연인이었을 경우라면 이분이 여성분이라면 나는 연애 경험도 있으니까 남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 라는 자세. 하지만 이제 와서 돌아보니 너는 다른 사람이랑은 좀 달랐어 라는 느낌. 이분이 남성분이시라면 나는 연애 경험 충분히 있고 여자 좀 알아. 물론 너는 이제 보니까 좀 다르더라 라는 인식 가지고 있다고 해요.
아직은 좀 차갑고 도도해진 마음 상태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두 분의 마지막 대화 장면에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데요. 나도 이렇게 가진 게 많고 내 땅도 충분해. 너는 어때? 네가 먼저 건너오든가. 나는 건너갈 필요 없어. 아래에 들어온 컵 9번 이렇게 기싸움도 있었어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도 이분과의 마지막 장면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도 마음이 좀 차가워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여러분에게 못다한 말이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전혀 의외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인물일 거예요. 이분의 마지막 장면에서는 나는 너한테 할 말 없어. 너 뭐 할 말 있어? 그래봤자 우린 달라질 거 없어. 끝이야. 딱 자기 말만 하고 대화를 딱 닫았을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아예 마지막 장면에 이렇게 대화 장면도 없이 잠수로 끝났을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이분은 이제 와서 돌아보니 이렇게 묶여있었던 우리의 관계, 끝났다고 생각한 얼음장 같았던 과거들, 칼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나무였고 겨울이 지나고 나니까 새싹이 피게 되었다. 이제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분 안에는 후회, 또 미련 이런 게 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요. 그런데 막상 여러분에게 뭔가 말을 솔직하게 하기에는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데요. 결론 카드도 보시면 컵만 바라보고 있고 이렇게 이분의 진심을 담은 컵은 이미 물 밖으로 나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도 어떻게 전해야 될지 방법을 모르고요. 이분의 마음에는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편지는 있지만 보낼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럼 다음 카드들 보시면서 이분이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마음, 또 못다한 말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네, 이분은 현재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일단 여러분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맑고 순수한 사람이다. 세상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원석 같은 다듬어지지 않은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같은 이제 그런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해요. 독특한 매력, 좀 탄산음료처럼 톡 쏘는 매력이라고 하는데요. 이분은 아마 여러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자기 권력관계상, 좀 사회적 입지상 자기가 위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보면서도 동전의 시종, 또 거꾸로 매달린 사람 이렇게 인식하고 있죠. 다르다는 것, 자기가 위라는 것 이제까지는 그냥 정치적으로 생각했지 여러분의 반짝이는 매력이다 라는 것을 이전에는 제대로 몰랐다고 해요. 처음에는 그냥 귀엽다라고만 생각하고 자기가 위에서 가르쳐줘야겠다 라고 생각했을 텐데요. 하지만 지금 이분이 여러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은 그 귀여운 부분이 중독적이다 라는 것 점점 깨닫고 있다고 해요. 처음에는 그냥 여러분을 생각하면 걔는 그냥 통통 튀는 것 같고 좀 귀여운 매력이 있어 라고 생각했을 텐데요. 이제 와서 돌아보니까 내가 그때는 이 매력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내가 깨닫지 못했다.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사실 나는 헛똑똑이었구나. 이 생각 더 강하게 하게 된대요. 그래서 4번 분들을 생각하면 내가 4번이랑의 관계를 좀 더 꽉 붙잡을 걸. 내가 조금 더 정성을 다할 걸. 만약 그때 우리가 그렇게 멀어지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분이 여러분에게 현재 못다한 말, 그 키워드는 만약에 말이야, 만약에 그랬으면 어땠을까? 이런 문장이에요. 가정의 상황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내가 그때 이러이러한 행동, 이러이러한 말 때문에 너한테 상처 주지 않았으면, 그때 내가 그러지 않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그렇게 치열하게까지 싸우지 않았더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이런 말이라고 여겨져요. 가정법이라는 게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잖아요. 내가 나이가 있으면 날아갈 텐데 이렇게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걸 주로 가정하게 돼요. 가정의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사실의 반대, 불가능한 일들을 상상해 보는 것인데요. 이분 자체의 지금 가정법은 과거에 있었던 일의 반대, 이미 엎어진 물이에요. 그게 달라진다면 현재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과거의 사건들을 뒤집었을 때 나비 효과로 현재 어떻게 흘러갈까, 이런 상상을 하고 있고 그걸 여러분에게 묻고 싶다라고 해요. 일단 대화의 시작 자체는 우리 이제 사실 다 끝났지? 그건 나도 알아. 근데 만약에 말이야, 만약에 우리가 그때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이런 말이에요. 물론 겉으론 계속 아니야, 나도 알아. 우리가 이제는 현실로 불가능하다는 거 이거 알고 있어. 이렇게 말은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진심은 과거를 뒤엎는다면 정말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간절함이 있어요. 이렇게 우린 됐을 거야.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지금 가정의 상황은 동전의 10번, 컵 10번 완전한 결실을 맺었을 거야. 서로 마음은 찰떡같이 맞았을 거고 우리는 어느 누구로도 대체될 수 없는 존재가 될 것이고
내가 그렇게 현실을 뒤집을 순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 너무 안타까워. 이런 속마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간절함이 가장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참 구구절절해요. 그런데 이분은 아직 자존심이 많이 강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막상 자기 본심 다 말할 수 있을까? 속마음을 100% 다 드러내기에는 좀 정말 쉽지 않을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그럼 앞으로 보실 카드들은 이제 이분이 앞으로 어떤 행동 보여줄지 미래 카드들 살펴볼게요. 이분의 미래 행동 패턴들 또 사건 살펴보면 확실히 쉽게 말하진 못할 것 같아요. 과거에 행복했던 날들 혹은 자신이 상상했던 미래의 긍정적인 모습들, 과거를 들춰보고 또 미래에 대한 마음도 혼자 들춰보긴 할 텐데요. 하지만 아주 특이한 사건으로 두 분의 마주함도 있을 수 있다라고 여겨져요. 이분에게 운명이 다가와서 한번 기회를 확실히 준다고 하는데요. 두 분이 운명적으로 엮이게 되는 장면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건 사람의 힘으로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우연한 사건 혹은 건너서 두 분 중에 어느 누구도 일부러 마주치려고 하는 건 아닐 거고요. 엮이고 엮여서 마주치게 되는 모습이에요. 아, 우리는 결국 이렇게 마주치게 되는 걸까? 라는 사건 등장한다고 하는데요. 그게 이분한테는 하나의 시그널이 되어서 다음 행동에 대한 용기를 불어넣어 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상 이분이 속마음을 또 100% 드러내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럴 때 그때 만났으니까 내가 다시 한번 해볼게. 억지로 두 분이 연락하려고 시도하시면 안 되고요. 우연히 이렇게 연락된다니까 정말 놀랍다라는 생각에서 멈추셔야 돼요. 왜냐면 그게 두 분의 같은 마음들일 거거든요. 두 분 다 같은 마음으로 시작해야 하나도 속도가 달라지지 않고 서로 부딪히지 않고 어긋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한번 다시 마주치는 계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더 억지로 잘해보려고 노력하지 않으셔야 돼요. 처음에 우연히 마주하게 된 장면에서는 속마음을 100% 드러내지 않으면서 아, 우리 그때 참 좋았었는데 아쉽다. 굉장히 담백하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대화가 별로 없어질 수 있어요. 왜냐면 두 분이 뭔가 하나의 목표로 같이 일하셔야 되거든요. 서로 대화를 나눌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딱히 건수도 없을 수 있어야 해결해야 되는 일이 하나 먼저 들어오고요. 그러다 보면 동지에 서로 공감대가 다시 들어온대요. 그래서 과거에 앙금들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또 그게 부정적인 게 많았을지라도 그래 이제 와서 우리가 서로 흠집내면 뭐 하겠어. 또 그때는 그렇게 될 운명이었나 보지. 다시 마주한 운명을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되려고 그때 그렇게 멀어졌나 봐. 두 분이 이렇게 천천히 받아들이셔야 된대요. 이렇게 마지막에 들어온 부활 카드까지 보시면 두 분에게는 생명의 나비가 하나 들어오게 되는데 이 나비가 먼저 들어오고 그리고 나서 우주의 문이 열린다고 해요. 두 분의 우주적인 관점, 시점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우리는 결국 하나에 있었다. 이렇게 다시 카드가 돌아오는데요. 우주의 시간, 또 기다림의 시간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 만남 장면 자체가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어요. 몇 개월 혹은 몇 년까지 걸릴 수도 있고요. 하지만 어쩌면 두 분이 서로 잊고 살고 두 분 사이 많은 분들을 서로 거쳐가다가 결국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관람차가 한 바퀴 도는 것처럼 두 분은 마주하게 될 가능성 아주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 관계를 놓고 4번 분들에게 필요한 조언 카드 함께 보실게요. 여러분을 위한 조언 카드에는 먼저 나는 모든 변화에 대해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다 라는 카드가 들어왔어요. 삶은 언제나 좀 예측 불가능한 일 투성인데요. 왜 생각하는 대로 안 될까 이런 마음보다는 미래는 언제나 불투명하지. 그건 이제까지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겠지. 하지만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길 것인가 물 흐르듯이 여유있게 받아들이는 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카드에서도 보시면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고 사람은 만나고 헤어지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멀리서 보면 다 별일이 아닌데 우리는 사실 굉장히 작은 일에도 일희일비하게 되고요. 또 내가 원하는 장면, 내가 원하는 타이밍 그게 다 완벽하게 이루어지길 바라게 돼요. 이 상대방과 우연히 만나는 장면 사실 굉장히 예상 외일 수 있어요. 막 머리도 안 감고 추리하게 있는데 우연하게 만나게 될 수 있고요. 하지만 그럴 때에도 나는 모두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관점 꼭 필요하다고 해요. 이런 장면이 다가올 때 사실 중요한 거는 피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나도 솔직히 말하기, 괜히 자존심 부리지 않는 것, 여러분의 순수한 열정, 인간적인 매력 이건 상대방도 이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두 분 사이에서는 사실 솔직한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데요. 또 그래야 여러분도 후회가 없으실 거예요. 마지막 카드를 보시면
뛰어들어라. 변화가 다가오면 예스. 새로운 블랙홀 다가온다고 하는데요. 예상할 수도 없었고 또 이 블랙홀 뒤에는 어떤 장면 펼쳐질지 사실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오히려 알 수 없기 때문에 기대감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럼 4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상대방의 심리 상태 또 어떤 마음인지 살펴보면서 이분의 정체를 알아볼게요. 네, 6장 카드들 통해서 먼저 이분 심리 상태 살펴보면 과거에 반짝반짝했던 면들이 있다고 보여져요. 이제 막 피기 시작한 꽃, 그리고 벚꽃의 기운을 잉어가 받고 있어요. 이분은 자기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도 과거에 나는 정말 반짝인 날이 있었어 라고 생각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분은 현재 자기가 봤을 때 과거에 밝았던 날, 좋았던 날, 지금 현재 더 많이 생각하고 있다고 해요. 내가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는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밝은 생각 많이 했었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때는 뭐든지 할 수 있었고 결정되지 않았던 미래, 이건 오히려 이분에게 희망과 설렘을 주었다고 해요. 그에 비해서 지금은 오히려 좀 어두워졌고요. 세상이 마냥 녹록치는 않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대요. 상대방의 심리 상태를 돌아보면 과거, 현재, 미래 이 생각들 굉장히 극명한데요. 이런 마음 가지고 있다는 걸 돌아보면 이분은 두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정체를 밝혀볼 수 있어요. 첫 번째 가능성은 여러분에게 아주 예전에는 좀 가까웠던 사이가 아닐까. 그래서 지금은 거의 연락이 닿지 않는 분이 아닐까. 이런 부분인데요.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이분은 굉장히 매력적이었고 또 미래가 기대되는 그런 촉망한 인재, 매력 덩어리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과거의 영광에 비해서는 지금 마음은 좀 많이 닫혀있는 상태인데요. 그땐 내가 세상에 가지 못할 곳이 없었고 또 못 올라갈 산도 없다. 이렇게 생각했을 만큼 굉장히 이분은 과거에 전투적이었고 성격도 호전적이고요. 심지어 이성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아주 치명적인 매력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이분과 아주 오래전에 썸이나 연애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분의 상태에서는 그때가 아주 자기 인생에서 좋았던 시절이다 라고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시절이 이분의 삶 전체에서도 약간 무한 긍정이 흘러넘치던 시기라고 여겨져요. 자신감도 가득했고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 자존심이 좀 독이 되어서 교만해졌고 그 이후로 겪는 실패들로 인해서 꽤 많이 위축된 모습들이다 라고 여겨지는데요. 두 번째 가능성은 이분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있어 보이고 자신만만해 보여요. 하지만 그 속에는 칼날이 아주 예민해져 있는 상태. 오히려 그런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 커튼 뒤에 본심을 숨기고 있고 겉으로는 굉장히 잘 지내는 것처럼 보내고 있을 수 있어요. 공통적으로 두 가지 가능성 모두 과거에는 미래를 생각했을 때 은하수를 기대했는데 세상이 나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움직이는 것 같고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무가 숲이 될 줄 알았고 숲이 영원할 것 같았는데 나에게도 빙하기가 왔고 나도 동굴의 박쥐가 되어서 숨어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객관적인 시선에서 봤을 때는 이분은 현재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점, 겉으로 보기에 멀쩡해 보이는 건 확실해요. 하지만 속에는 이렇게 까맣게 타들어가고 조바심 나고 답답하기도 한데요. 또 중요한 키워드는 아마 여러분은 이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만 기억하신다거나 긍정적인 면만 보고 있을 수 있어요. 이분에 대해서 과대평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상대방은 현재 어떤 외부적인 평가, 외부적인 시선, 여기에 비해서 속에서는 굉장히 어둡고 슬프고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또 실제로 이분이 예전에 비해서는 현재 좀 막막하다라는 것도 확실해요. 과거에는 나름 잘 나갔는데 괜찮은 사람, 인기도 좀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옛날의 영광만큼은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전에는 자부심, 자신감 이런 것도 하늘을 찌를 듯 이렇게 올라갔지만 지금은 뭐 딱히 그렇지도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스스로의 존재에 대해서 약간 씁쓸해하고 있는 시기는 맞고요. 미래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막막하게 여기고 있어요. 뭔가 새로운 걸 기대하고 도전하는 시기보다는 이분은 지금 있는 거 지키기에도 좀 답답한 상황이다. 이 점이 가장 커요. 그럼 결국 자기 앞가림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런데 왜 여러분에게 못다한 말이 있다는 것일까? 이분은 분명히 자존심도 강하기 때문에 물론 지금도 그 기세가 약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 당시 예전에 비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분에 비하면 지금 이분은 좀 겸손해진 거예요. 하지만 자존심만 셌지 확실히 뭐 딱히 뛰어난 능력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고 여겨져요.
과거의 영광은 사실 운도 많이 작용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기 운이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을 거고요. 이런 생각들을 기반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다라고 여겨져요. 나머지 카드들 보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겠지만 이분은 아마 외부로부터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여겨지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을 좀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카드들 더 보시면서 여러분을 향해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 또 못다한 말 어떤 건지 살펴볼게요. 네, 이분이 여러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 또 마음 상태 살펴보면 여러분을 관찰하고 있는 건 확실하다고 여겨져요. 특히 이분은 여러분의 지금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고요. 생각보다 가까이 있지만 절대 자기 시선을 들키지 않으려고 박쥐처럼 숨어 있다라고 여겨져요. 여러분이 SNS에 올리시는 행복해 보이는 모습 혹은 다른 사람이랑 시간을 보내면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이런 모습 지금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래에 여러분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신 것, 완성되지 않은 꿈들 향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 모습 지켜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바라보고 있는 시선에서는 너는 정말 다양한 일을 진짜 열심히 하는구나. 너의 최종적인 목표를 위해서 노력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가까이서 너 바라보고 있는 줄도 모르고 너는 너의 일에 집중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의 마음 자체도 약간 시소의 양쪽 끝에 앉아있는 느낌이 있어요. 일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 내가 없이도 잘 사는 것, 정말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쪽. 한편에서는 아니 그런데 너는 과거에 행복했던 우리에 대해서 아쉬움이나 미련 같은 건 없을까? 요즘 왜 나한테 다시 연락해보진 않지? 왜 나를 향해서 미소를 보내지 않지? 왜 나를 관찰하는 것 같은 느낌 왜 안 들지? 왜 자꾸 나만 관찰하는 것 같지? 약간 빈정상하는 모습도 있어요. 왜냐면 이분은 예전에 생각했던 자기 미래 모습, 과거에 잘 나갔던 모습, 여러분이 자기에게 호감을 가졌던 모습, 현재 비교했을 때 과거가 훨씬 더 빛나기 때문일 수 있어요. 과거를 생각해보면 본인이 여러분보다 훨씬 잘났는데 근데 현재 와서 보면 여러분이 벌써 저만큼 가 있고 자기는 동굴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여러분을 관찰하다 보면 이분은 자신감이 더 떨어지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이렇게 박쥐처럼 고립되어 있는데 여러분은 매일 새롭게 탄생되는 것 같은 느낌? 갇혀있던 나를 깨고 나오는 듯한 모습 가졌구나. 이분이 점점 깨닫는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본인은 빈정상할 거예요. 아직은 자존심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네가 잘나봤자 얼마나 잘났냐? 라고 겉으로 굉장히 뾰족하게 반응이 나올 수 있거든요. 두 분은 확실히 한 번은 얼굴을 마주하게 될 가능성 분명히 있어요. 마치 이분은 여러분이 자기한테 한 번 더 매달려야 그래야 자기가 승리감을 한 번 느끼면서 그래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더 잘난 거야. 이런 마음들, 승리감, 우월감 얻고 싶은 면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분은 현재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생각 기반으로 봤을 때 이분이 못다한 말이 있다기보다는 이분은 듣고 싶은 말이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다가와서 나는 너를 잊지 못했어.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이렇게 매달리는 것. 그럼 이분은 나는 한번 생각해 볼게. 근데 너무 기대하지 마. 이렇게 쿨하게 말해놓고 혼자 마음으로는 엄청 신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모습. 그래서 5번 분들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기보다는 자기는 여러분의 프로포즈, 여러분의 고백 이런 걸 듣고 싶고 거기에 주도권을 다시 가져오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럼 앞으로 두 분이 어떤 행동 패턴들 가지게 될지 또 두 분의 미래 카드들 살펴볼게요. 네, 이분의 행동 패턴 그리고 두 분의 미래에 어떻게 흘러갈지 카드들 보시면 전생 그리고 레린고 놓아주어야 된다라는 카드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흐름에 들어온 카드들도 두 분에게는 시간이 좀 필요한 면이 있어요. 먼저 현재부터 가까운 미래, 앞으로 다가올 일들 살펴보면 전생이 힘을 발휘하고 있는 시기라고 해요. 그 정도의 과거, 아주 오래전의 에피소드들이 서로에 대한 생각, 서로에 대한 관념, 여기에 많은 영향 주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예전에 두 분이 좋았던 시기, 특히 각자 기억하는 모습들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상대방이 좋았던 점, 상대방이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좋았던 점. 마치 두 분 기억은 이제 같은 그림이지만 다른 퍼즐 조각처럼 서로 다른 면이 있어요. 여러분과 상대방의 기억은 닮은 것처럼 좀 다른데요. 아마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은 좀 더 좋은 모습 기억하셨을 가능성이 높고요. 상대방은 자기가 좋았던 순간, 여기에 대한 기억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같은 듯 다를 수 있는 두 분의 기억, 이것 때문에 두 분은 서로 마음에서 자기 관점을 좀 내려놓는 시간 필요할 텐데요. 먼저 상대방은 지금부터 한동안 이제 여러분에게 괜히 빈정된다거나 자기가 행복했고 자기가 잘 나갔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모습, 이걸 또 일부러 SNS에 올린다거나 과거의 영광들을 이렇게 꺼내놓을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초등학생일 때 받았던 상장 꺼내놓는 모습인데요. 이제 그렇게 아직 좀 미성숙한 모습 보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또 앞으로 당연히 대단할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를 포장하겠지만 그건 그만큼 이분이 정서적으로 약한 상태였다는 거 오히려 입증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 여러분의 입장은 정말 다 빗물에 씻겨 내려가듯이 잊어버리고 빗물이 이제 호수의 미래를 채워줄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연꽃을 피워낼 텐데요. 나의 연잎의 생명력, 여기에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들어온 트리 오브 라이프, 그리고 스트렝스, 힘 카드, 이제 두 카드 살펴보면 두 분에게는 확실히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져요. 두 분은 아직 나무의 줄기 과정에 있는데요. 이전에는 땅에서 뿌리가 영양분을 받았을 것이고 뿌리가 땅에 박혔다. 두 분의 공유했던 시간, 공통점, 이 뿌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요. 지금은 약간 멀어져야 되는 시기, 기다려야 되는 시기 분명해요. 하지만 아직은 이 상대방이 사자예요. 길들여지지 않았고요. 여러분 손에 딱 들어와서 내 사람이다, 이런 확신은 또 한동안 들기 어려워요. 여러분이 원하는 반응이 상대방으로부터 탁 나오진 않을 것이고요. 하지만 마지막에 보시면 동전에 10번 카드 들어왔어요. 동전이 하나씩 쌓여야 시간이 걸리고 두 분의 내공도 점점 커질 텐데요. 그 사이에 분명히 이렇게 사자 같은 험난한 과정, 다 포기할까? 그냥 보내버릴까? 이런 과정도 있을 거예요. 서로 자존심 굽히지 않으려고 이제 일부러라도 이제 사자 발톱처럼 이렇게 생채기 내게 될 수도 있어요. 또 그러면서 두 분은 한 번 더 멀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두 분 관계 제일 중요한 건 상대방이 얼마나 자기 자존심 굽히는가, 약간 이분이 언제 철드는가, 이런 포인트거든요. 분명히 이분은 철이 들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그 시점이 다소 여러분이 원하는 때보다 좀 더 오래 걸릴 수는 있어요. 이분은 지금 여러분에게 뭔가 얘기를 하고 싶다기보다는 이제 듣고 싶은 말, 자기가 원하는 여러분의 태도, 자세,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지극히 본인 위주거든요. 그걸 지금 바로 들어준다고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사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면 더 기고만장해져서 컨트롤하기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정말 사자를 길들이는 마음으로 눈도 마주치지 않고 뒤도 안 돌아보는 것 필요하다. 아주 냉철하게, 또 사자를 다룰 때는 그만큼 엄청난 무기도 가지고 있어야 사자가 사자로 남지 않고 이 주인의 순종적인 애완동물이 되겠죠. 이런 것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여러분도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겠죠. 네, 그럼 5번 분들을 위해서 이 관계를 놓고 필요한 조언 카드 살펴볼게요. 네, 5번 분들 위한 조언 카드에서는 먼저 나는 반대 의견을 듣는다 라는 카드가 들어왔어요. 두 분은 사실 정말 잘 어울리고 어찌 보면 약간 쌍둥이 같이 스파크 강하게 일 수 있어요. 서로 기가 엄청 세기도 하고 가시가 뾰족하게 올라온 그런 모습일 수 있는데요. 그 두 장미가 만나서 하나의 꽃다발 만드는 거 쉽지 않을 거예요. 이 상대방 마음 읽어본 오늘 리딩 자체도 여러분 마음에서 썩 들지 않으실 수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은 상대방이 정말 나한테 미련 터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 있거든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말해야 되는 상황은 맞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분이 아직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자기의 과거의 영광, 이걸 들춰보고 있는 좀 철없는 상태에 아직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또 막상 상대방이 자존심을 굽히지 않고 앞으로 한동안 또 이럴 거니까 이분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그야말로 화가 막 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그래, 뭐든지 모든 일이 다 내 생각대로 되는 건 아니지, 이제까지도 그랬고 또 앞으로도 그러겠지, 이런 마음도 필요해요.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또 그게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내 의지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내가 반대 의견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나의 중심을 잡는 것, 나를 지키는 것, 이게 가장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요. 나는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이 가장 센 사람이다. 마지막 카드도 보시면 나는 우주의 자녀이다.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우주, 그 우주가 내 안에 있다라는 생각. 지금은 여러분은 나를 더 많이 케어해야 되고 나에게 집중해야 되는 시기라고 해요. 어느 누구보다 내가 제일 중요해, 이런 생각들을 품으시면서 오히려 SNS에 여러분 생활 더 활동적으로 올리시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 그래야 상대방도 조금 현타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그게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사자를 길들이는 과정이다 라고 여겨져요. 네, 그럼 5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카드, 꼭 필요한 리딩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